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기혼 여성 5명 중 아직 1명이 이 취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취업을 하지 못한 여성들 중 일부는 또 창업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단녀들의 창업 목적 중에 하나인 장기적인 수익을 고려한 만큼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롱런 가능한 아이템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직 어떤 업종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여성의 소자본 창업에 대한 알짜 정보 가득 준비해온 오늘 슈퍼맘 리턴즈 2부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성의 소자본 창업 준비하신 분들께 든든한 지원자가 돼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업 컨설턴트 김중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정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 또 모셨는데요.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숙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업의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중요한 정보를 드려서 성공의 길로 가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어떤 업종 소개해 주실지 대단히 궁금한데요. 어떤 걸 준비해 오셨나요? 네, 부부들이 많이 하는 창업이에요. 네. 그리고 여성 창업에 아주 적합한 그런 죽 전문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옛날부터 건강식으로 또는 아플 때 많이 찾는 음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정서적인 각인이 아주 잘 돼 있는 음식이 죽입니다. 네네. 몸에 좋은 음식이다. 그리고 창업 시장에서 현대인들의 요구사항들을 좀 잘 표현해주면서 판매 방식과 운영 시스템들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좀 자리 잡은 게 바로 죽 전문점입니다.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죽을 잘 사 먹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집 앞에 굉장히 큰 대형 병원이 있어요. 종합병원이. 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죽 전문점이 되게 많아서 외식을 하다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죽을 먹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사실 죽 같은 경우는 집에서 내가 직접 끓여 먹기에는 좀 뭔가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사 먹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좀 보편화돼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전략을 좀 잘 짜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실제로 지금 현재에도 창업하기에 적합한 아이템이 맞는 거죠? 네, 사실 그 창업 전문가들한테도요. 네네. 약 한 그 10년 전부터 이 죽 전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태동을 하고 확장이 네, 됐었는데요. 그렇죠. 이 죽이라는 단일 아이템이 이렇게까지 커질지는 사실은 몰랐어요. 사실 약간 미스테리한 그런 아이템이라는 그런 평가도 좀 그래요? 받거든요. 예. 네네. 그 10년 전쯤에 이제 이 죽 전문점이 태동할 때는 병원 근처에서 많이 이제 입점을 하셨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병원의 환자분들이 병원식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다이어트식이나 아니면 이제 웰빙을 거쳐서 힐링 음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테라푸드라는 형태로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요. 네. 일반 상업 지역과 사무실 지역, 그리고 아파트 지역까지 지금은 상권에 상관없이 입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창업의 필수 아이템화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죽이라는 아이템이 시대의 기류를 좀 잘 탄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처음에 건강식에 시작해서 다이어트, 웰빙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게 딱 맞는 아이템으로서 점점 더 인기를 받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죽 시장의 현 주소는 어떤지 궁금해요. 얼마나 지금 많이 발전이 되어 왔는지 그것도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시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환자식, 이유식 정도였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2002년도 가면서 건강식으로까지 됐고요. 네. 젊은 여성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면서 죽시장이 굉장히 늘어났었어요. 근데 2004년, 2005년 되면서는 이게 프랜차이즈 쪽에서 이 죽 아이템을 가지고 확산시키기 시작하더니 모 프랜차이즈 경우는 지금 한 1,300개 정도의 가맹점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매장 수 보면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3,000개 정도 매장이 된답니다. 네. 시장으로 보면 한 4천억 시장이라고 얘기하니까 대단하죠. 또 하나는 그 2004년, 5년 이쯤 되면서 즉석죽 시장에서 대기업체, 식품업체에서
캔으로 된 거 내지는 즉석죽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 시장을 넘보는 그런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가장 붐이 일어난 거는 2004년, 5년에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퇴직 자금이 대략 1억 원 정도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자금하고 죽이 분위기가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카페풍이고. 그렇죠. 또 주도권은 여자분들이 들고 있어서 부인 말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것 같습니다. 네,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온 아이템이라면 정말 롱런해왔던 그런 아이템인 것만은 분명한데 저는 사실 많이 생긴 것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유지해왔다는 그런 것도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김진민 소장님께서 주변에 이렇게 죽시장에 뛰어든 창업자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많이 어떻게 봤습니다. 보셨나요? 이 죽 전문점에 있던 어떤 그 특징을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네. 이 창업시장에서 왜 이렇게 많이 뛰어드는가를 보면 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이렇게 창업시장에서 많이 경쟁이 치열한 그런 업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치킨이나 삼겹살 이런 형태하고는 또 다른데요. 대신 단일 상권에서 같은 죽 전문점이 여러 업체가 입점돼 있다 그러면 얘기는 좀 달라져요. 네네. 왜냐하면 고객층이 많은 그런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분산되는 이런 형태가 돼서 영업이 좀 어려워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따라서 죽 전문점은 거주민들이 많은 아파트 지역에서 병원을 또 끼고 있는 그런 곳들에 제한적으로 위치하는 것이 아무래도 잘 되는데요. 네. 이 작년이었습니다. 상담하고 제가 이제 오픈까지 시켜드린 경우였는데요. 네. 네. 천안에 거주하는 이제 A 씨는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었습니다. 근데 창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죽 전문점을 죽을 먹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본인이요? 지역에 죽 네. 전문점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틈새 시장이구나. 네네. 죽을 살려고 했을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나서 네. 불과 3개월 만에 오픈을 결정을 하고요. 과감하게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영업이 잘 되는 이런 그래요. 예를 들 수가 있었고요. 네네. 이게 이제 바로 포인트가 틈새 시장을 잘 파악하고요. 또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빠른 창업을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처럼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음가짐,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창업에 대한 시장 현황을 잘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었던 이런 사례인데요. 네. 평소에 여러분들도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각을 좀 훈련시켜 놓는 이런 것들도 아마 좋은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자신이 이제 먹을 곳을 찾다가 창업까지 하게 된 사례인데 이런 사례를 통해서는 또 쉽게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이제 큰 아파트 단지 죽집이 없으면 거기 차려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네네. 네, 어쨌든 천안의 A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죽 전문점을 차릴 때 앞서서 양 원장님께서는 뭐 한 1억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창업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죽집 창업을 보면 프랜차이즈로 하는 거하고 독립점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 프랜차이즈로 가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카페풍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려 그러면 평당 적어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평당 지금 말씀 잘못 드렸네요. 네. 평당 200씩 한 10평 기준으로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네네. 그다음에 이제 깜짝 직기비품 놀랐어요,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거래보증금 하는 게 있어요. 가맹비 외에. 네네. 그러다 보면 본사에 내는 돈만 한 4, 5천만 원 정도 되고 많게 드는 데는 한 6천 정도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입지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기존 커피점처럼 자리가 좋은데 또 유동인구가 많은데 네네. 또 병원 옆에 이러다 보면은 점포에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보증금 외에 권리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립점으로 오픈할 때는 저렴하게 오픈하는 방법이 있어요. 재래시장에 들어가셔서 네네. 호박죽, 팥죽만 파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재래시장이요? 네, 재래시장이 지금 많이 한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중곡동의 사가정에 보면은 그 시장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서 죽을 파시는 분이 한 4-5평 되는 공간이에요. 네네. 그 가마솥에다가 팥죽을 파세요. 호박죽하고 두 가지만 네. 하는데 하루에 제가 알기로 4-50만 원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게세가 괜찮은데요? 5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3일 팔아서 가게세 내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네. 하루 팔아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마솥 팥죽 좀 먹어보고 싶네요. 굉장히 좋죠. 네네. 네, 동치미하고 먹으면 굉장히 좋은데 네. 그 전략은 뭐냐면 테이크아웃 위주로 하고요. 작은 거는 3,000원, 큰 거는 5,000원. 근데 지난번에 동지팥죽 때는 뭐 그냥 줄 서서 사갈 맛이 어마어마하게 있나 봐요, 팔았고, 기본적으로. 예. 그럼요, 기본 맛이 있는 거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재래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싸게 팔면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점까지 아주 자세하게 창업 비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것보다 또 더 중요한 건 수익성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차려놨는데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네, 요즘 음식업들의 그 재료비, 식재료 원가가 굉장히 많이 높지 않습니까? 네. 요즘 고기 전문점, 특히 뭐 갈비 같은 경우에는 40%를 육박한다, 뭐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요. 네. 이 죽 전문점은 반면에 재료비가 약 한 20에서 25% 정도, 굉장히 저렴하죠. 예, 재료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쌀을 끓이면 굉장히 양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넉넉한 양과 충분한 가격을 받는 이런 형태의 죽 전문점의 가격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장의 운영 구조를 아주 좋게 만든다. 이런 구조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죽 한 그릇 단가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가격이 가격이 어느 정도 10,000원 안쪽에서 좀 상향 가격을 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죽 시장 자체가 처음 생길 때부터 약간 중고가 전략을 사용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매장 운영하는데 아주 판매 단가 형성에서 유리한 점을 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실평수 약 한 15평 정도로 이제 창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A급지가 아니고요, B급지 정도에서 입점을 할 경우를 이제 예를 좀 들면요. 네네. 보증금은 약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선이 될 것 같고요. 네. 월세는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비는 약 한 25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 관리비는 약 한 40% 정도를 계산해서요. 이익률이 25% 정도 되면 월 매출 2천만 원에 월 순이익이 약 500에서 600만 원 정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요, 이렇게 수익성 짚어주실 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먹거리 사업 같은 거 했을 때요. 네. 지금 2천만 원, 매출에 2천만 원에서 한 순수익이 500이면 한 40% 정도, 아니죠. 25% 정도 수익인 거죠?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30%, 40%, 30%. 네. 그래서 이제 재료비가 네. 이제 보통 한 30%대 네, 가는 네. 게 적당한 거고요. 네. 일반 관리비 40%, 네. 이익률이 30% 이렇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데 30% 정도요? 예, 근데 이제 요즘은 네. 그게 가격 파괴가 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판매 이익이 줄어들고요. 재료비가 높아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요즘은 40%, 20% 이렇게 형성이 돼가고 순이익이요? 있어요. 예. 그러면 20% 이상만 되면 굉장히 수익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거네요? 관리비 계산을 좀 해봐야 네네.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25%대가 일반적인 수익률이다. 통계로 보면 그 정도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처음에 이제 매출이 나왔을 때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노리는 그런 사업은 없네요. 네, 어렵습니다, 그런 걸 찾아서 요즘은. 나서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예. 예, 그런 꿈은 아예 갖지 않고 시작을 하셨으면 맞습니다. 좋겠는데요. 이제 죽 전문점은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창업 고려하실 때 우선순위에 가 있는 그런 굉장히 깔끔한 사업 아이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께는 정말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갈까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실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 환자식, 이유식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노인들도 많이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현재는 건강 웰빙으로 가기 때문에 네네. 제가 지난번에 뭐 손님하고 어디를 갔는데 네. 22,000원짜리 활전복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봤어요. 12,000원까지 먹어봤는데 덕분에 네. 그냥 처음 한번 먹어봤는데 그 자리에서 전복을 손질을 해서 믹서에 넣고 갈아서 죽을 끓여주는데 시간은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았는데 네. 정말 맛있게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딱 전복 예. 갈아지나요? 그렇죠. 자연 송이죽도 나오고, 그러니까 전략이 네. 그 고가화하고 아예 저가화하고 중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주 고급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재료로 다 해서 끓여서 그렇게 비싸게 파는 방면이 있고, 네네. 재래시장이라든가 주택가를 끼고 3,000원, 5,000원 부담 없이 뭐 이게 동지 팥죽 이렇게 팔듯이 팥죽 네. 팔고 호박죽 팔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매장을 두 가지 형태로 끌고 가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네. 시장성을 보면은 팥죽 우리 옛날도 먹었고 지금도 먹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꾸준할 네. 것 같은데 내가 입지를 어디에 택하느냐 또 추가 아이템을 뭐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장 고민이 지금 죽집 창업해놓고 매출 안 올라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드린다면 네네. 그 자리에서 인테리어 바꿀 수도 없고 그릇을 바꿀 수도 없고 굉장히 네. 애매하잖아요. 네네. 추천 품목 아이템 하나가 뭐냐면은 네. 스프를 좀 같이 팔았으면 좋겠어요. 직장인들이 스프요? 있는 곳에는 아. 크림 스프. 예를 들어서 소고기 야채 스프, 죽처럼. 네. 근데 죽이 싫은 분들은 그걸 먹고 빵을 같이 곁들인다든가 다른 거를 같이 하면은 한 끼의 식사로도 충분하고 아.
인테리어 안 바꿔도 되잖아요. 네. 그 그릇 그냥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가장 좋은 거는 그렇게 하시고 네. 경우에 따라서 한방차를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아, 한방차를 네. 십전대부터. 그러니까 삼청동 가면 단팥죽 제일 맛있는 집 하는 집이 있어서 방자유기에 단팥죽 조그맣게 주는데 8,000원이에요. 아, 저 그 집 근데 알아요. 네, 안 가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먹잖아요. 너무 그렇죠. 맛있어서. 네네. 그 집 그렇고 네. 거기서 우리 남자분들이 와서 테이블에 앉아 있어서 야 남자분들도 팥죽을 좋아하는구나 보니까 네. 십전대보탕을 드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 매장에서 고가 네. 전략으로 가는데 단일 품목으로 네. 가는데 뭐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 다 사셨다는 네. 소문이 있어요. 네네. 네네. 네. 근데 그 집은 진짜 맛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팥죽 하나로만 승부를 해도 이렇게 맛이 있을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메뉴를 다양화하는 방법 내지는 한 아이템이라도 정말 자기 집만에 있는 그런 특별한 레시피를 쓰시는 방법 뭐 다양한 그런 방법들 연구할 그런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밝은 면만 좀 짚어봤잖아요. 네. 분명히 죽 전문점 할 때 리스크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네, 이게 반드시 호불호는 좀 갈리기 마련입니다. 죽 전문점이 반드시 유망 아이템이라고는 하지만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죽 전문점을 보면 10년 전에 태동할 때보다 오히려 더 적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힐링에 대한 뭐 문화가 좀 확산되는 것들 당연하고요. 네. 유기농이나 자연식에 관심이 높아지니까 더불어서 이제 죽 시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더 형성이 돼 가는데 네. 반면에 위험 요인이나 리스크 요인도 명확하게 좀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위험 요소를 좀 먼저 살펴보면요. 주변에 경쟁점이 있을 때는 그 시장 확장보다는 파일을 오히려 나누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경쟁점에 대한 그 예측하셔서 입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유기농 전문점과 반찬 전문점 등에서도 이제는 업그레이드된 아이템, 그러니까 죽을 추가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과 분명히 차별화된 그런 형태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게 또 하나의 위험 요소고요.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제 또 증가를 하죠. 이게 제한된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이런 형태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죽 전문점의 약점 요소도 있습니다. 네. 약점을 좀 살펴보면 역시 제한된 상권에 대한 입점 이 부분이죠. 요건이 충족한 지역에서만 수익이 좀 발생이 되는 이런 형태가 좀 약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다른 아이템의 보완 없이 순수하게 죽으로 매출을 좀 발생시키는 경우는 단품에 좀 한계가 있다. 단품 판매 한계가 있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요. 네. 창업 비용에 대한 볼륨이 오히려 프랜차이즈가 과열되면서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창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 정말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양수 원장님께서는 이런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전략 어떻게 세워주시겠습니까? 현재 시장이 과포화돼 있는 거 맞습니다. 네. 매장도 많고 중간에 2011년도에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쓰레기족 파동이 한번 있었어요. 네. 어마하게 됐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체인점의 죽은 안 먹습니다. 네, 독립점, 네. 전문점 찾아가서 먹고 네. 또 맛있는 죽을 찾아 먹게 되지 비싸기도 한데 그런 네. 죽을 안 먹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가맹점주가 잘못됐다 그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추구하는 체인 본사의 잘못도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네. 가맹점이 매출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매출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체인점 본사에서 노력을 해주고 매출 활성화 전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 체인 본사의 경우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제2, 제3 브랜드를 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소비자들이 이제 아시죠. 체인점 가서 웬만하면 안 먹고 전문점 찾아가서 비싼 돈 주고라도 먹는다. 네. 아니면은 한두 가지 품목을 하는 재래시장에서 한꺼번에 사다 가족끼리 다 나눠서 먹는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 네. 중간으로 어중간하게 맛없는 죽집 창업은 그 직접 안 먹는 분들도 많거든요. 우리 네. 애 아빠도 아예 죽 안 먹습니다. 네. 죽 끓여주면 왜 죽 끓였냐고 그렇게 하니까 네. 외려 그 소비자들이 선택적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시장 조사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 맞는 그 점포에 맞는 추가 메뉴를 선정하셔서 단일로는 안 된다. 죽 하나 갖고는 굉장히 매출 올리기 힘들다는 거를 유념하시면서 창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단일 메뉴로 안 돼서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앞서서 이제 원장님 말씀해주신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죽 전문점 창업을 함에 있어서 투자 비용, 뭐 수익성, 리스크 요인, 대비할 수 있는 전략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끝으로 이 전문점을 오픈할 때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그런 키포인트들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죽 전문점은 건강이라는 단어는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전문점입니다. 따라서 네네. 건강한 죽 전문점은 고객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원료를 사용해서 맛있는 죽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본연에 충실한 그런 영업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이제 이런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한 죽을 판매하고 있다는 그런 끊임없는 홍보와 고객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시고요. 화학 조미료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국내산 재료 사용하시고 맛을 흉내만 내는 그런 어떤 맛을 내는 향신료와 조미료는 과감하게 빼셔야 됩니다. 절대 네네.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매장에서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메뉴를 선택하다 보면 죽을 원하지 않는 분도 가끔 계세요. 한 3분이 가시면 한 2분 정도 드시고 그렇죠, 한 분은 또 중에. 다른 메뉴를 원할 수 있으니까 네네. 곁들인 메뉴에 대한 준비도 사실 좀 필요합니다. 네. 이 통계를 보면은 죽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례들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삼계탕이라든지 아니면 떡 또는 이제 팥을 넣은 팥칼국수에 대한 부분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곁들인 메뉴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네. 아울러서 이제 건강한 음식과 가게 컨셉에 상반되지 않는 그런 좋은 이미지의 곁들인 음식과 찬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매출 증진에 당연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하셔야 되고요. 네네. 전통적인 죽을 먹어야 되는 절기적인 마케팅이 이제 기본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젊은 세대와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이유식 이 부분에 조금 더 메뉴에 대한 포인트와 서비스를 더 둔다면 네. 앞으로 일반적인 죽과 더불어서 이유식에 대한 시장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매출에 네네. 대한 안정성을 더 준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창업을 앞두신 분께 상담해 주시듯이 이렇게 실질적인 정보를 네. 많이 전해주셨네요. 네.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양희 소장님께서는 이 죽 전문점 준비하시는 분들께 역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죽집이 창업이 돼 있고 네. 그분들도 굉장히 추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데 네. 만약의 경우 지금 죽집을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네.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매장이긴 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전문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호박죽, 팥죽만 갖고 정말 맞는 네. 상권에 들어가서 재래시장을 가시든 네. 아니면 동네 아파트 상가를 들어가시든 해서 테이크아웃 위주로 하게 되면은 인테리어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내 돈이 적게 들어가야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1억 들여가지고 2, 300 벌면 뭐예요? 네네. 2천 들여서 100만 원 벌면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보면은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을 계산하실 때 많은 욕심 내시면 안 되고 지금은 내 돈 들인 거에서 한 3% 수익 나오면은 정말 잘 된다. 내 일이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 네. 인건비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게끔 내가 노하우를 배워서 직접 시장 조사하신 다음에 창업하시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죽 전문점은 워낙 대중화되어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금 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시작하고 나서 조금 더 매출을 올리고자 전략에 고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죽 전문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운영의 팁 같은 것도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모든 아이템이 다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네네. 경쟁이 있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형태의 그런 아이템을 운영하시는 그런 창업에 있어서는 홍보 네. 마케팅이 필수입니다. 어떤 마케팅? 홍보 마케팅이 홍보요? 필수입니다. 네. 예. 사람들이 가게를 오픈하고 나면 찾아오겠지라는 형태로 체인 네. 본사를 믿거나 아니면 아이템의 특별성만 가지고 그냥 손님 기다린다면 네. 분명히 이제 운영에 대한 한계가 있으니까 네. 매장에서 운영되는 어떤 그 회원제라거나 아니면 쿠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고객들한테 어필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본사만 믿지 마시고요. 홍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온라인 쪽으로 치밀하게 하신다면 매출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네 상권을 좀 누릴 수 있는 그 동네만의 어떤 그런 마케팅을 하는 거는 사실 저 체인점이랑 별도로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건가요? 가맹점주께서?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오프라인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은 네네. 일반 점포들이 할 때 배달을 시키거나 아니면 와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네. 뭐 전단지라든지 아니면은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은 충분히 운영하시되 각자. 예, 요즘 네. 이제 배달도 충분히 하시기 때문에 죽 전문점 배달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네네. 예, 배달에 대한 것들은 좀 포인트를 더 두셔서 하셔도 되고요. 죽 배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네. 그리고 배달에 대한 툴들이 많이 온라인 쪽으로 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배달을 요청하기 때문에 배달 매출이 꽤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원장님께도 운영 네. 팁 간단하게 좀 들어볼게요. 그 창업비를 줄이는 방법 중에서 그 죽을 포장해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독립점을 많이 오픈해 주다 보니까 네네. 많은데
그 포장 용기뿐만이 아니라 포장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를 남대문에서 가서 샀더니 상표가 없는데 49만 원. 그다음에 체인점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100만 원 이러더라고요. 네. 같은 건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찾으면 그만큼 싸게 창업이 되고 좋은 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네. 중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봉투를 제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포장 비닐에 봉투요? 해주거나 이러지 네. 말고 봉투를 하면은 봉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돈 1,000원, 1,500원 들어가는데 그 대신 그걸 들고 다니더라고요. 네. 다른 걸 담고. 그러니까 그 집이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 부분에 좀 네. 신경을 더 쓰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정보야말로 정말 저희만이 들을 수 있는 깨알팁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 작은 정보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성 소자본 창업을 위해서 유용한 아이템, 오늘은 죽 전문점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양희수 소장님, 그리고 김중민 소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은요, 어떤 일을 시작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시작하기 전에 할까 말까 하면서 하는 고민들이 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믿음이 생기면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는 용기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저희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슈퍼맨 리턴즈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